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북괴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의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작심을 하고 북한 김정은의 돈줄을 관리하는 총정치국장 등 그 4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또한 아프리카, 중동, 여기서 북한의 이 4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북한 김정은을 위해 어떤 돈벌이를 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발칵 뒤집어 엎었는지 저의 소식통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 등 4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기관 3개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한 북한의 김정은. 이에 대응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는지 요 뒤에 저의 소식통이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전 현직 고위 관리로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군 총정치국장은 군의 정치 교양과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로 북한 군부 최고 요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더해 조형물 건립이나 북한 건설 노동자 송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해온 인사인 박화성과 황길수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화성과 황길수는 북한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인 조선백호 무역회사 민주콩고 즉 콩고민주공화국 지사 소속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조선백호 무역회사는 지난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을 해왔고 박화성과 황길수는 민주콩고에서 위장회사를 설립해 조형물 건립 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 동상 등을 만들어 주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형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조선백호 무역회사와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도 별도로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고 기계 등 금수품을 거래한 칠성 무역회사까지 기관 모두 3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이 미국이나 유럽연합, EU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조치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독자 제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된 뒤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이번 조치를 포함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개인 49명, 기관 50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윤석열 정부가 작심을 하고 독자 제재 대상을 밝힌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 중단 및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가 깡통 ICBM ICBM을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쏘아 올린 이 화성 18형, 사실 깡통이나 다름없는 거를 쏘아 올렸지요. 그런데 핵심이 뭡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하게 반대를 했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는 이런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죠. 이와 매우 비슷하게 저의 유럽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그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왔던 국가보위성 이 외화벌이 담당 고위 인사가 뭐라고 강조했느냐. 이번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총정치국장 정경택,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린 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 정경택 총정치국장 이자가 뭐 했는지, 박광호 전 노동장 선전선동부장이 이자가 뭐 했는지 유럽 언론들과 콩고 언론들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정경택 총정치국장은 그전부터 중동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AK 서총부터 시작해서 여러, 또한 이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은 시리아에 북한의 독가스 무기를 판매하는데도 일조한 자입니다. 어떻게 잘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중동과 아프리카 돈 거래를 관리를 해 오던 요 내놈을 제대로 이번에 박살낸 겁니다. 박광호 전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은 말이 선전선동부장이었지 중동 지역에 이 정경택 군 총정치국장과 불법 무기, 재래식 무기나 또한 북한의 여러 마약류, 또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핵 관련 자료들을 팔아먹던 자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부터 이 자들을 눈여겨보아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돈줄, 사실상 숨어 있었던 돈줄인 정경택 총정치국장과 박광호 전 노동당 선동비서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아마 못지않아 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지 이제 총정치국장 정경택이가 또 박광호 전 노동당 선동비서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또 중앙아시아에서 이 자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또 핵 관련된 미사일 관련된 자료들을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아마도
소식이 터져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대로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은 것은 그 지금 현재 콩고에서도 이자들의 신상이 터져서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며 북한 김정은 중앙아시아와 중동 또 콩고 아프리카에서 돈 거래하던 이 충격 실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박살을 낸 겁니다 라고 유럽에 있는 저의 소식통이 가열차게 보내왔습니다. 정성산 TV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드라마 요독 스토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요독 스토리 3,000회 이상의 공연을 해오며 많은 과정을 겪었지요. 드라마 요독 스토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멸공.